네, 주식시장이나 금융 관련 지표들 보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평범한 국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왜 오르지? 왜 내리지? 네, 그거 궁금하시면 지금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 경제 전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국채 장기물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출렁 하는데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 5%를 돌파해서 높았다라고 했다가 다시 좀 내려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또 의외로 뭐랄까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국채 금리와 관련된 쪽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부터 보게 되면은 한때 이제 며칠 전이었었죠. 이틀 전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높은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 네. 이게 시장에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론은 그거죠. 이런 때 뭐하러 주식을 해? 위험 수익률로 5%를 연간 챙길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주식 안 사고 채권 사야지 뭐 이런 네.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10년물 국채 금리 정도면은 일단 어떤 경기와 관련된 그리고 또 한 국가의 체력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많이 끌어당겨서 네.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들이 높아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최근에 나오는 미국 지표들 뭐 고용이나 아니면 또 소비 지표 이런 거 다 좋아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약간 어떤 국채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어떤 수요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급은 훨씬 많고 수요가 예.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미국이 처한 현실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또 추가 전쟁이 벌어질 이런 양상들인데 그런 쪽에서 자금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금을 위해서는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지금 미국에서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들의 물량을 보게 되면 뭐 33조 달러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런 쪽에서 매년 이자도 줘야 되는데 그럼 이자를 메꾸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실하게 잘 사주던 중국이 있었고 일본이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생각보다 그만큼의 수요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보면은 오히려 어떤 수요는 떨어지는데 공급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 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 쪽에서 어느 정도 즉 미국의 자신감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런 쪽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아마 금리 쪽은 웬만해선 떨어지기가 좀 힘든 쪽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 돈의 값 이렇게 얘기해서 돈도 값이 있습니다. 이 이자죠. 돈의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또 국채, 국가가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 이건 뭐 사실은 통화 정책으로도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에크먼 회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뭐 리틀 버핏이다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 얘기라는 것 같은데 이제 채권은 이제 좀 리스크 크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지 않나. 쉽게 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국채 금리 이제 고점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같아요. 이래서 사실은 긴축을 더 우려하는 긴축이 아니죠. 뭔가 좀 침체를 더 우려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이 퍼지면서 좀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분이 그래도 돈을 많이 버신 분이니까 그분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한때 나왔던 뭐 숏 포지션을 정리했다, 그리고 숏 커버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는 올라가는지 반대적인 현상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락할 거로 대비했던 거를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반대로는 가격은 이제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뉘앙스적으로는 어떤 경기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또 자세한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투머치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이 외에도 벌어질 수 있는 또 많은 리스크 쪽의 흐름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일단 지금 여기서 더 대응하는 것보다는
약간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는 표현인가 생각됩니다. 예, 앞서도 네. 뭐 이스라엘 중동 상황까지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네. 채권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 시장은 사실은 정확히는 오히려 연준이나 미국 증시의 미국 금융 당국의 영향을 받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증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급반등하는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여줬었고, 예, 오늘은 또 다시 밀립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증시만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요인들이 나머지 어떤 반도체 쪽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한 축이었던 IT 쪽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은 2차 전지가 시장을 크게 흔들고 2차 전지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떤 지수와 그리고 또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낙폭이 커지는 경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네.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압박이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네. 경우 거의 뭐 8% 가까이 하락할 정도가 뭐 그럴 일이 있느냐라고 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기업 IR을 했었는데 예. 일단 예,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네. 성장을 계속 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년의 성장률이 올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 네. 거기다가 또 간밤에 미국에서 나왔던 자동차 회사들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GM이 전기차로 어떤 라인업을 갖추고 계속 또 확대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전기차에 대한 계획들을 특히 유명 브랜드 중에 에퀴녹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예. 이거를 계획했던 부분들을 다시 연기시키고 근데 연기도 계획이 없이 무기한 연기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서 수요가 약간 위축되는 시기 쪽에서 지금 당장 전기차를 공급한다라고 했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효율을 보이지 못할 것이 아니냐라는 쪽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어떤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가 조금 덜 되는 거 아니냐 수요가 줄을 거 아니냐 게다가 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런 비용들을 다 감안하고 안고라도 전기차를 계속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감들이 한꺼번에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국내 쪽에서는 이래저래 또 어떤 성장주로 볼 수 있었던 한 축들이 오늘 네. 무너지는 그런 관점들로 바라봤습니다. 네,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배경에 여러 얘기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런데 뭐 다우나 나스닥 같은 미국 쪽 상황은 오늘 어제죠? 증시 마감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미국 증시는 오늘 그래도 어떤 매크로 지표라고 하는 변화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한 4.8대로 좀 약화됐고, 유가가 한 2%대로 하락 2% WTI 기준으로 밀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매크로 관점 쪽에서 완화되는 징후를 벗삼아서 네. 강하게 또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고, 게다가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죠. 예, 그렇죠. 예. 네,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물론 장 끝나고 했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또 미국 시장은 좀 강하게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예. 자, 네. 결국은 뭐 기업들의 실적과 여러 가지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소비, 뭐 전체적인 돈의 흐름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소비 지출 물가도 발표된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좀 민감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감하게 영향을 끼칠 시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돼서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 가지고는 또 이거를 연준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PC 지표라고 하는 네.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지표들도 이제 또 내일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PC 지표 같은 경우도 물가는 이제 살짝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계속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러면 연준은 계속 지금 금리를 더는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내리진 고금리를 않겠죠. 유지할 것이 아니냐. 네. 네, 이런 쪽이 보다 보면 이제 하이어가 아니라 롱거다 안쪽으로. 그래서 네. 금리가 높은 수준이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겠느냐, 기업들이 잘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하는 쪽에서 속속 들여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시장은 그래도 환호하기 시작하겠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기업들이라든가 금리가 높았었을 때 이를 제대로 실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들이 높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명함이 그렇게 되게 실적 발표마다 오히려 좀 뚜렷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지금 체크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네.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잖아요. 또 뭐 박스피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또 보합세로 지속되던 때도 있었고 지금 네. 2,400도 무너졌습니다. 더 내려가는 거야? 뭐 이렇게 묻는 많은 평범한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표님 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진단이라는 자체가 어렵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에서 분명히 한국 증시의 뭐 기업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과 관련된 체력 측면 쪽에서는 그게 비싸지 않고 많이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상태에서는 안정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안정과 관련된 쪽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외부 변수가 있을 거고요. 예. 또 내부적인 변수는 또 수급과 관련된 변수가 있을 텐데 또는 외부적인 변수는 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체크하고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내부와 관련된 변수 쪽에서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반대 매매와 관련된 쪽입니다. 예. 예, 그동안 이제 신용이나 아니면 담보대출이나 뭐 미수나 여러 가지 또 CFD 계좌도 있겠고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썼던 자금들이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담보 부족 사태가 나오고 그걸 청산하는 과정 쪽에서 이번에 또 영풍재즈라는 회사가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키움증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그를 통해서 부족한 담보를 메우기 위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매도가 되는 현상들 이런 게 네. 계속 맞물려서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반대 매물이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압박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시작해야 시장은 좀 그래 좀 가벼워진 모습으로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 지수에 대한 맥락을 짚어주셨고요. 아니 그 영풍재지 미수금도 또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있고 게다가 또 카카오도 이른바 지금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이런 뭐 굉장히 큰 규모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주식시장에 굉장히 악재가 더 많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네, 정확한 팩트는 카카오가 뭐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카카오 엔터가 지난 SM을 인수하는 과정 쪽에서 주가를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네. 하이브가 인수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좀 부담감들이 안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한 국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들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가 또 많다 보니까 네. 이럴 때는 또 쉽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너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나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체력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일단 바닥이 확인돼가는 과정 쪽에서 점점 더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서 좀 실적이 되는 종목, 그러니까 숫자가 확인되는 종목 쪽으로 기업들을 체크하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게 되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수가 낮고 또 조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좀 알짜를 골라서 또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처럼도 들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